여러분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과는 첫 마디부터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반면 어떤 사람과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의 말은 듣기 싫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말 한마디에 있습니다. 대화 고수들은 복잡한 말솜씨나 어려운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한마디를 적절한 순간에 사용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 누군가가 그래도 버텼잖아, 잘했어 라고 말해 주었을 때 마음이 스르르 풀렸던 순간, 또는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상대가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라고 반응하며 인정해 주었을 때의 뿌듯함. 우리는 모두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으며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 한마디는 상대의 기분을 바꾸고 관계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인생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마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도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대화의 판을 바꾸고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표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꼭 해결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고민을 이야기할 때 너무 성급하게 조언을 하거나 해결하려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희 씨는 요즘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나서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리 손주가 예뻐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가끔은 너무 지쳐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때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예쁘잖아. 행복한 고민이네. 이 말은 긍정적인 의도로 한 것이겠지만 영희 씨의 마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 민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아무리 사랑하는 손주라도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씨는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하지 않고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하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고 더욱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감을 전해보세요. 단순한 조언보다도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어루만질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지나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의견에도 공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의미 있다고 느끼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의견을 말했을 때 상대가 이를 흘려듣거나 무반응으로 일관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대화의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우 씨는 독서 모임에서 한 책을 읽고 나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잘 짚어준 것 같아요. 이때 한 사람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지만 모임을 이끌던 민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그 부분을 저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덕분에 새롭게 보이네요. 이 말을 들은 순간 현우 씨는 자신의 의견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은 느낌이 들었고 이후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감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화의 흐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새로운 관점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가거나 자신의 주장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한마디에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조언이나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 한마디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견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준호 씨는 직장에서 팀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지훈 씨는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며 보완할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순간 준호 씨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씨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이 말을 들은 지훈 씨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후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동의나 칭찬을 넘어서 상대방의 의견이 실제로 가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직장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구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해줄 때 너 이야기 듣고 나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알게 됐어. 내가 많이 배웠어. 부모님이 인생 조언을 해줄 때 아버지 말씀 듣고 보니 제가 너무 한쪽만 보고 있었네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상사나 동료가 새로운 업무 방식을 알려줄 때 좋은 방법이네요.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이 한마디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대화의 흐름이 더욱 원활해집니다. 결국 이 표현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대화의 흐름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해결책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고민을 들으면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가볍게 위로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순한 공감의 표현, 힘들었겠어요 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주말 내내 집안일과 육아를 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들 식사를 챙기고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낸 후 저녁이 되자 온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마침 퇴근한 남편 준혁 씨가 들어오자 수진 씨는 힘든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앉아 있을 틈도 없었어. 이때 준혁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애들 키우는 보람이 있잖아. 이 말은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수진 씨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여보, 정말 힘들었겠어. 하루 종일 고생 많았네. 이 말을 듣는 순간 수진 씨는 자신의 감정을 남편이 온전히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저 한마디 공감을 해주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힘들었겠어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힘든 상황을 이야기할 때 해결책을 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힘들었다고 말할 때 힘들었겠어요 라고 반응하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고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때 정말 힘들었겠다. 요즘 많이 바빠 보이더라. 가족이 몸이 아파서 고생했다고 할 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좀 괜찮아졌어요. 동료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후 지쳐 있을 때 고생 많았어요. 힘든 일 잘 해내셨네요. 이처럼 이 한마디를 적절한 순간에 사용하면 상대방이 위안을 받고 더욱 편안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더 깊이 어루만지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대처법은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변명하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고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 씨는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던 중 한 친구가 바닷가를 가자고 제안하자 무심코 거긴 별로 재미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친구의 표정이 굳어졌고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이때 민수 씨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 네가 바다 좋아하는 거 알면서 괜히 그런 말 했어. 이 말을 듣자 친구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고 분위기도 금방 풀어졌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지수 씨는 직장에서 팀원과 업무 분담을 하던 중 자신의 일이 많다고 생각해. 이건 네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상대방도 이미 많은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수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까
내가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 이 말을 들은 팀원은 지수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는 걸 느끼고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말은 단순히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대화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원하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조언을 하거나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죠. 그러나 때로는 이해해요. 라는 짧은 한마디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 하소연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일하고 퇴근하면 녹초가 돼 주말에도 쉬질 못하겠어. 이때 친구가 그래도 경력이 쌓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버틸만 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분명 좋은 의도로 한 말이지만 민수 씨는 자신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힘들겠다.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이 말을 듣는 순간 민수 씨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해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대화의 흐름도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지만 진심이 담긴 공감은 상대방에게 깊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해요. 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해 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듣기 편안하고 어떤 사람의 말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결국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표현들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포인트네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는 말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대화 속에서 따뜻한 한마디를 더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